오늘 주제는 정직한 목격자냐 사건의 설계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자라고 하는 존재,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존재에게 마땅히 부여된 어떤 책무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없다님. 네. 영화 전문가시니까 타락천사 얘기해 주세요. 타락천사요? 루시퍼죠. 네. 원래는 굉장히 신의 총애를 받던 편사였지만 타락을 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쫓겨나게 됐죠.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네. 타락천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왜 타락했을까? 뭐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유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 교만, 그리고 자유의지. 질투라는 건 시기심. 나도 잘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교만이라는 건 그게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면 자유의지로 연결이 돼요. 이제 나도 내 멋대로 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널리스트에 대한 기대라든가 우리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붕괴하거나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상황들을 상당히 마주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얘기로 다시 또 시작을 해보죠.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특히나 제가 여기다 이걸 붙입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왜?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저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순간 언론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역할들을 여러분들은 기대할까요? 어떤 역할을 기대하세요?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감시자로서의 기능. 그렇죠? 예. 독립적인 어떤 감시자로서의 기능. 혹시 또? 언론인들이 되게 추구해야 될 게 그런 어떤 비판의 능력, 비판의 뭐 감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비판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다 보거든요. 저는 요새 언론들을 보면서 좀 언론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또 해보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마침 이제 권력 감시, 독립적인 것. 하지만 그 감시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묘하게 연결되고 마치 우리 일강을 들은 듯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사실에 바탕을 둬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 이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만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사실 너머에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파편적인 사실의 너머에 사실은 되게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진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를 강조하는 게 탐사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의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의견의 지도자, 선도자라고 얘기죠. 오피니언 리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는 사설이라든가 해설, 논평 이런 것들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제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이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때 이상은 꿈이고 올바름이고 정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볼게요. 사실 확인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로부터 진실을 추구해서 의견을 형성해서 남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해보자 라는 데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 5가지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주 소극적인 역할로부터 대단히 적극적인 역할까지 기대들이 좀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타락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뒤집혀요. 첫 번째, 사실을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인데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타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파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요설을 펼치는 그런 식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면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하는 탈진실. 사실 언론은 선동을 하면 안 돼요.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선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프로퍼간다를 펼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치나 하던 짓입니다. 근데 선동의 핵심이 뭐냐? 없던 걸 믿게 만드는 거죠. 자, 그 결과로 의견을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내고 악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저널리스트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유태인을 굉장히 많이 대량 학살한 공무원인데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어떤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유태인 죽인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한나 아렌트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악마가 마치 대단하고 의지를 지닌 존재고 비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게으르면 조금만이라도 자기 책임에 대해서 망각하면 이와 같은 끔찍한 학살의 비극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행동이 엄청나게 아주 부도덕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수시로 선택의 과정을 속에서 이와 같은 타락과 악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이나 청렴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게으름 속에, 또는 어떤 나태함 속에, 또는 어떤 누군가의 지시를 그냥 따랐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 면피의 어떤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관행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 영어로는 pract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출입처 얘기도 했고 기자단 얘기도 했지만 그 관행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자들이 저항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합리성은 바깥으로 벗어나면 비합리로 바뀝니다. 기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출입처가 공익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죠. 저는 이 관행이 악을 만들어내는 또는 타락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채널A 기자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막 비범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와 사건을 설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널리스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행은 지금까지의 지혜를 누적한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경험과 지혜를 누적시킨 결과물인가? 아니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이겁니다. 저널리스트 취재 원리, 취재 윤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세요? 혹시? 자, 펭귄이 있다고 쳐보세요. 남극에, 그죠? 이 펭귄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자, 찍다가 그 귀여운 펭귄이 잡아먹히는 장면을 보고 인간적인 정의 발동해 가서 구해줘. 이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찍는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마음을 억누르고 찍어요. 찢어 밝혀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담아요. 그게 다큐멘터리의 의미예요.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소비하는 이유는 거기에 적어도 찍는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자는 어떨까라는 거죠. 기자. 이 한계에 부딪혀요. 저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내가 자꾸 관여되어 있는 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관여하지 않고 기술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원칙과 이유가 됩니다. 채널A 기자에 있어 핵심적인 취재윤리의 문제는 뭐였느냐? 있었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취재한 게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증언을 요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당히 심각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취재하고자 했던 저널리스트 또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신의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찰과의 연계고리 속에서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당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건 정의의 실현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관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주무르기 위한 영향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